여러분, 7월 달에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헌절이 있죠.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헌법이 있고 각종 법률과 규정과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어떤 조직이든지 정관과 회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모임과 단체와 국가가 올바로 가기 위한 상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죠. 그러나 법대로만 하는 것은 또 최선이 아닙니다. 기차가 레일위를 가기 때문에 융통성 없이 잘 가지요. 그러나 육지에 있는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들은 도로 사정에 따라 차선을 변경해가며 가기도 합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법은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응용하기 위해서 협상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상의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 같은데 회의할 때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 법이요, 규정이요 이렇게 말하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말은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상황을 보고 법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똘레랑스, 관용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죠. 너그러움, 용납함,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윤회라고 하는 학자가 지방에 내려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 가 유숙하기를 청했지만 빈 방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이슬을 피하며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에 마당을 왕래하던 거위가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걸 집어먹는 걸 봤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주인들이 내려오더니 처마 밑에 재워주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인데 내가 우리 집 보석을 훔쳐갈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내일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거위를 멀리 가지 않게 내 옆에 가까이 있게 묶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밤을 그렇게 묶인 채로 지나고 나는데 아침이 되니까 거위가 똥을 쌌는데 그 똥 속에 보석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이걸 보고 당황을 하면서 당신은 거위가 먹는 걸 알았던 것 같은데 왜 어제 저녁에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겪었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봤지만 당신들의 성미 급한 걸로 봐서 어제 저녁에 말했더라면 저 거위는 배를 갈라 죽었을 것이다. 거위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참았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똘레랑스, 관용입니다. 옛날 시골에 이제 대소쿨이나 항아리 같은 것을 지고 다니면서 묵어가 뭐 또 다음 동네 가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그런 장사가 오면 저 닭집에 가면 빈 방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 자고 가라고. 그 집은 나그네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재워주는 집이었는데 저녁에 잠자면서 할아버지가 그 장사하는 분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저녁 재워주고 아침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 손자가 놀러 나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내서 방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 나그네 장사하는 분에게 큰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공밥 먹이고 공짜로 잠도 재워주는데 왜 절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손자에게 그랬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하면 혼인자리가 나도 존대서 나와.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장사하는 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이 집에 이 선한 일, 후덕한 것을 선전하고 다닐 거니까 혼인자리가 나도 좋은 자리에서 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속이 깊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덕 불고 필요린, 덕을 쌓는 집은 외롭지 않다. 저 덕을 쌓는 집은 반드시 기쁜 일이 있다. 이것이 동양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덕을 쌓는 우리 생활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